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지난번 애널리 인터뷰의 후반부를 나눌 계획이었는데요. 어제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매우 초조해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어젯밤에 영상을 편집해서 테슬라 분기 실적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던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요. 보고된 수치들이 기대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오는 바람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있었던 테슬라의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2018년부터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로서 저는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들을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유명한 투자자 세 분께서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에 올해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식 6개의 리스트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얻게 되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인공지능 6개 주식 리스트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분기 실적의 수치들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듯이 테슬라의 Total Automotive Revenue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겨우 1% 늘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등 기대가 많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로 많이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차들의 매출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여기 서비스로 인한 매출입니다. 서비스로 인한 매출의 경우 작년보다 27%가량 늘어서 나쁜 수치는 아닌데요. 사실 테슬라를 한번 팔고 나면 고객들이 자동차를 매년 새로 사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꾸준하면서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부분이 서비스 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의 등장 이후에 아이폰으로 인한 매출이 가장 컸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고 나서는 아이폰 역시 매년 다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애플의 효자 종목이죠.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 역시 서비스 부분에서 큰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고작 3% 늘어서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 많은 투자자들을 걱정하게 했던 부분은 바로 매출에서 모든 지출을 뺀 Total Gross Profit이 마이너스 23%가 나왔다는 점이죠. 자, growth profit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에 어떤 회사든지 간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순수익 같은 경우에 갭과 non-갭이 있는데요. 갭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지출이나 수익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치상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교적 공정한 non-갭의 수치들을 보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 갭 net income에 연말 텍스 관련 수치들을 포함해서 115% 플러스로 나왔지만 실상은 이 아래 수치가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순수익 역시 플러스이기는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9%로 낮아졌습니다. 일단 순수익이 플러스라는 건 너무 좋은 수치이지만 작년보다 40% 가까이 순수익이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겠죠. 그나마 개인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수치들은 이 아래에 있는데요. Operating Activity로 인한 Net Cash가 4.3조 원 이상이 되었고 작년보다 33%나 오른 데다가 모든 회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Free Cash Flow가 2조 원 이상이나 되고 작년보다 4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 비중이 무려 30조 원 이상이나 있어서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아마도 S&P 500 회사들 중에 캐시를 많이 보유한 회사로는 테슬라가 구글이나 애플과 비교도 가능해질 정도로 성장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투자자로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데이터들도 많이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제 생각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듯이 미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유럽에 현재 돌아다니는 테슬라들의 비중인데요.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좌측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직도 테슬라는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고작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 포텐셜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있겠죠.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소식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 중에서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모델 Y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시장 전체의 4%도 안 되는 테슬라, 그 중에서도 모델 Y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 중에서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죠. 정말 인상적인 뉴스 아닌가요? 저도 주위에 보면 요즘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새로 사신 분들이 정말 많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의 시대는 누가 봐도 점점 다가오는 메가 트렌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만큼이나 기대가 큰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역시 곧 다가올 메가 트렌드인데요. 이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마일리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는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의 발구도 따라올 수 없고요. 여기 보시듯이 매해 지날수록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일리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FSD,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로보택시의 등장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아주 많고, 로보택시가 런칭이 되고 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 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에게 큰 매출을 가져다 줄 부분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서비스로 인한 그로스 프로핏이 2022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 성장 속도 역시 아주 빠르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이 런칭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긴 하지만 지금 애플 서비스의 매출이 애플 입장에서는 효자 종목이 되었듯이 테슬라 역시 서비스 부문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2025년 후반부에 소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5,000불밖에 하지 않는 테슬라 모델 2를 선보일 거라고 발표를 했고,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기점으로 생산을 할 거라고 말을 했네요. 거기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FSD 시스템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가 2025년에 출시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시기를 언급한 게 아닌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신 투자자라면 항상 런칭 날짜를 조금 빠르게 말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던 런칭 날짜들보다 대부분 늦게 제품들이 선보여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일론 머스크가 일단 런칭을 언급하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에 판매하기 시작한 사이버 트럭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곧 미국에서는 1년에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고,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인다고 해도 얼마든지 팔릴 수 있지만 그런 결정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초반기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에 제한이 있어서 생각보다 차의 딜리버리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셨네요. 방금 보신 대로 이번에 발표되었던 분기 실적 수치들만 보시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아직도 초창기에 불과하고 전기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인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의 등장이 테슬라의 성장에 미칠 영향과 일론 머스크가 2040년에는 조 단위로 팔리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테슬라 로봇의 런칭,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에너지 부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5배 정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아직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현재 차트를 분석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수할 지점들을 정해서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장기 투자 계획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2018년에 15불에 매수를 하고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주가의 폭락이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어서 매수할 타이밍과 매수 지점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어제 있었던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